김동문의 세상 바로잡기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이 나라 언론을 말살하는 희대의 악법인 이른바 언론중재법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햇볕 정책이라는 미명 아래 북한에 매달려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서 앞장섰던 좌파 정권의 대북격인 김대중은 미국의 급진적 좌파학자인 솔 알린스키의 사회주의 국가를 모방하고 3대에 걸쳐서 대한민국을 고려연방제로 바꿔가는 마지막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솔 알린스키는 미국 시카고 태생으로 급진적 좌파학자이며 대중선동가로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8가지 방법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사람입니다. 하나는 의료 서비스를 통제하면 국민들을 지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코로나 사태로 방역을 볼모로 한 국민의 이동 제한까지 하고 있는 우리의 실정과 똑같습니다. 두 번째로 빈곤 수준을 최대한 높여서 그래야 가난한 사람을 통제하기보다 쉽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활의 모든 것을 공급해주면 그들은 반항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부채를 증가시키라 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세금을 올릴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총기를 규제하여 정부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제거하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경찰 국가를 만들 수 있고 소위 우리나라 현실인 국립경찰을 지방자치경찰로 바꾸는 현상과 똑같은 사례입니다. 다섯 번째는 복지와 삶의 모든 부분인 음식과 집 그리고 수입 등을 통제하라 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교육 부분에서 읽고 들을 수 있는 신문, 방송을 통제하라 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통제하라. 이는 정교조를 이용한 교육 말살 정책을 뜻하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로 종교 부분에서는 정부와 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제거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계층 간의 전쟁으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갈라놓으라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불만을 더 많이 팽배시키고 가난한 사람들의 지지로 부자들을 장악하기가 더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기자가 본 역사의 현장에 메시지를 보내왔던 최모 후배 기자가 자신의 눈을 통해서 본 한국의 실상, 현 정부가 가는 길을 관찰하면서 2년 전부터 쓰고 싶었는데 사실은 대깨문들의 결사옹이하는 살아있는 권력의 힘이 부담이 되었고 또 이 나라가 정말
이런 상황까지 갈까라는 의심도 들어 망설이던 주제였는데 이제는 더 늦어서는 안 될 정도로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기에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재산 생명이 심히 걱정돼 용기를 내어서 펜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나라가 파국을 맞는 데는 순서가 있습니다. 1단계는 정부가 재정을 엉망으로 만들고 2단계는 정부의 곳간이 비게 되고 3단계로 정부가 세금을 올리고 4단계는 사람들이 가난해서 살아야 하고 5단계는 가난에 지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고 6단계는 혁명정부가 이전 정부의 모든 빚에 대해서 내 배째라는 식의 디폴트를 선언하고 7단계에 있으면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것입니다. 동서양의 모든 왕조의 몰락도 이와 동일했습니다. 무능한 권력층으로부터 무자비한 착취와 포갑 정치가 계속되고 백성들이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 생활고를 헤쳐나오지 못할 때 역성혁명이 일어나는 프랑스 혁명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위축된 경제가 급격한 세금 인상을 초래했고 세금 상승과 내핍 생활에 힘겨워하던 백성들이 혁명의 깃발을 들고 거리로 나선 것입니다. 과세불능, 차입불능 사태를 맞은 정부가 무책임한 화폐 인쇄를 시작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지속되면은 부자들은 투자를 아니하고 은행에서 돈을 마구 모두 꺼내서 국외로 도피하고 실업의 고공행진과 함께 경제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에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이 급격한 물가 인상, 화폐 가치의 급격한 하락으로 경제에 혼란이 발생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손수레에 가득 돈을 싣고 가야 빵 한 덩어리를 겨우 사는 사진. 최근에 어디서 많이 본 기억이 나지 않는가요? 바로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4, 5단계에 이를 즈음이면 지식인과 부자는 줄을 지어서 국외로 탈출을 시작하고 가난한 자들만이 남는 비참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식인은 초짐을 미리 잊고 부자는 돈의 힘을 이용해서 생지옥을 탈출하는 것입니다. 2년 전만 해도 이런 말을 하면은 그 누가 공감하겠냐 했겠지만은 지금은 이 글을 읽는 중에는 딱 맞네, 지금의 상황과 일치하네 라고 동의할 이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미 1, 2단계는 지났고 3단계에 이르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4단계에 다다른 이들도 일부 있어 보입니다. 평생을 노력해서 겨우 집 한 채 창만에 살아가는 노인들의 삶은 더 암담해졌습니다. 집 가진 죄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세금을 감당해야 하고 없는 수입에 집은 안 팔리니 살아갈 방도마저 찾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원자력 발전소 폐쇄를 지시하면서 현 정부 임기 내에 전기요금 인상은 결코 없을 것이다라는 앵무새처럼 밝혀온 이 정권. 지금 그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나 지금 수조원 적자가 난 한전이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료복지를 늘리겠다고 했지만 결코 공짜는 아닌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더 좋은 의료 혜택을 위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란 기고문을 각종 언론에 뿌리는 것을 볼 때 밑작업은 거의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부유층이 보유한 부동산세만 오를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모든 국세와 지방세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인 공시지가가 전국적으로 오르면서 각종 부동산 세금은 물론 관련 세금들이 마구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은 계속되어 온 경기 침체로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 사태로 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모두가 한숨을 쉬고 있는 가운데 세금마저 올라서 내년을 장담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근히 버티기도 힘든데 또다시 코로나 사태와 홍수 피해 등을 이유로 추가 경정 예산을 추진 중입니다. 비축된 예산을 모두 소진했기에 국채를 발행해야만 했습니다. 국가 재정을 자기 돈이냥 선심 쓰듯이 뿌린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젠 그 곳간 채우려 더 많은 세금 납부해야 할 판입니다. 의식주의 하나인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23번의 부동산 정책을 실행했건만은 아파트값 인상이라는 역효과만을 거두고 말았죠. 한 국가를 와해시키는 빠른 길은 국고를 탕진하여 재정을 고갈시키는 것입니다.